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복 혈당 280mg/dl, 당화혈색소 11.2%.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고 즉시 입원해서 인슐린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전형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회식과 야식을 달고 살았죠. 86kg의 체중의 운동이라곤 엘리베이터에서 계단으로 바꾸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스트레스는 늘 최고조였고 단 것을 찾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몸이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해 여름부터였습니다.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었죠. 살은 빠지는데 늘 배가 고팠고 피로감이 심해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번 첫날 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건가? 합병증으로 실명하거나 발을 절단하게 되는 건 아닐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메트포르민과 글리메피라이드 그리고 인슐린 주사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어요. 혈당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단순히 약물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서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당뇨병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의학 논문부터 해외 사례, 민간요법까지 닥치는 대로 찾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식이요법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몸에 해로운 것들을 먹어왔는지 깨달았어요. 매일 먹던 라면, 과자, 빵, 탄산음료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습관적으로 사던 인스턴트 식품들과 과자류를 모두 집에서 치웠죠. 처음 며칠은 금단 증상처럼 단 것이 너무 당겼지만 대신 혈당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간식들로 대체했어요. 과자 대신에는 견과류와 씨앗류를 준비했습니다. 아몬드, 호두, 브라질너트,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을 작은 봉지에 나누어 담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단맛이 그리울 때는 당도가 낮은 베리류인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를 조금씩 먹었죠. 탄산음료 대신에는 탄산수에 레몬이나 라임을 짜 넣어 마시거나 무가당 허브차, 녹차, 우롱차를 즐겼습니다. 반찬으로는 혈당 상승이 거의 없는 것들로 바꿨어요. 나물류를 주로 먹었는데 시금치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도라지나물 등을 매일 식탁에 올렸습니다. 해조류도 적극 활용했어요. 미역 줄기볶음, 다시마쌈, 김자반 등은 포만감도 주면서 혈당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두부와 계란 요리도 자주 만들어 먹었어요. 두부조림, 계란찜, 달걀 프라이 등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들로 채웠습니다. 오이 피클, 무생채, 양배추쌈 같은 채소 반찬들도 식사할 때마다 빠지지 않았고요. 일주일만 버티니 단맛에 대한 갈망이 크게 줄어들더라고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지만 현미와 잡곡으로 바꾸고 양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매끼 식사 전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자 더 극적인 변화를 시도했어요. 바로 간헐적 단식이었습니다. 처음엔 168 방법으로 시작했어요.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다음날 정오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였죠. 아침을 거르는 게 힘들었지만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것을 보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몇 달 후에는 186으로 일주일에 1번 정도 시도해 보았어요. 단식 중에는 물과 무가당 차만 마셨는데 놀랍게도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주와 돼지감자, 누에번데기를 꾸준히 섭취했어요. 처음엔 맛이 없어서 고생했지만 점차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3개월 후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80mg/dl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을 보았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 빨리 걷기, 점심시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 저녁에는 1시간 산책을 일과로 만들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동네의 야산도 숨이 차서 힘들었는데 점점 체력이 늘면서 더 높은 산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체중이 15kg 줄어 71kg가 되었고 당화 혈색소도 8.5%까지 떨어졌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시며 인슐린 용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과에 힘을 얻어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토대로 알파시클로덱스트린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선택한 거였죠. 또한 베르가못 추출물과 자보티카바 잎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도 체중 관리를 위해 함께 복용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몇 달 복용 후 식후 후 혈당 스파이크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날 즈음 당뇨 유산균에 대한 최신 연구 논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즉시 당뇨 전용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찾아서 복용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발효식품도 적극적으로 섭취했습니다. 된장, 청국장, 낫또 등 세계적인 전통 발효식품이 놀라운 효과를 몸소 체험했어요. 이 시기에 바나바 잎과 크롬 성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잎의 코로솔산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바나바 차를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어요. 크롬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 혈당 조절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라고 해서 크롬 피콜리네이트 보충제를 추가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운동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단순한 유산소 운동에서 근력 운동을 추가했어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특히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이고 이 허벅지를 키우는 게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집 근처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일주일에 3번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레그프레스 머신으로 시작했어요. 다리를 밀어 올리는 동작으로 허벅지 앞쪽과 뒤쪽, 엉덩이 근육을 모두 단련할 수 있었죠. 레그 익스텐션 머신으로는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했고 레그컬 머신으로는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을 발달시켰습니다. 운동기구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허벅지 운동들을 매일 했어요. 스쿼트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죠. 처음엔 10개도 힘들었는데 점차 늘려가서 100개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런지도 집 거실에서 꾸준히 했어요. 한 발을 앞으로 크게 내딛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눈에 띄게 발달했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앉는 자세를 유지하는 월시트 TV 보면서 자주 했어요. 처음엔 30초도 힘들었는데 나중엔 3분까지 버틸 수 있게 되었죠. 허벅지 근육이 늘어날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저장하는 근육이거든요. 근육량이 늘어나니 식사 후 혈당이 근육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또한 근육이 많아질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팔굽혀펴기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벤치프레스 70kg를 들 수 있을 정도로 근력이 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허벅지 둘레가 OCM다. 굵어진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허벅지가 굵어질수록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이 모두 안정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1년 6개월 후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기검진에서 공복혈당 105mg/dl, 당화혈색소 6.1%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하셨죠. 재검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부터 약물 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어요. 메트포르민을 하루 3번에서 2번으로, 글리메피라이드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인슐린 주사는 이미 몇 달 전에 중단한 상태였어요. 2년이 되던 해 마침내 모든 당뇨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며
놀라워하셨어요. 물론 약을 끊는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식단 관리와 운동을 지속했죠. 혈당 측정기로 매일 혈당을 체크하며 몸의 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했습니다. 민간요법도 다양하게 시도해봤어요.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뽕잎차, 겨우살이 달인물, 돼지감자즙 등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지만 해롭지 않은 선에서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은 모두 경험해 봤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효과를 느꼈던 것은 뽕잎차와 강황이었습니다. 뽕잎차는 혈당 강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매일 마셨고, 강황은 항염 작용으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카레나 황금우유 형태로 섭취했어요. 3년째가 되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체중 68kg로 안정되었고 당화 혈색소는 5.8%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정상인과 다를 바 없는 수치였죠. 더 놀라운 것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개선이었습니다. 만성 피로는 사라졌고 집중력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피부도 맑아지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매년 정기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고 당뇨 관련 약물은 전혀 복용하지 않고 있어요. 체중 관리를 위해 복용했던 알파시클로덱스트린이나 베르가못 추출물도 이제는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만 복용합니다. 당뇨 유산균과 크롬, 바나바 관련 보충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새벽 운동은 이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건강한 식습관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어요. 스트레스 관리법도 터득했습니다. 명상과 요가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해요. 8-9시간 숙면이 혈당 조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했거든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때로는 의욕이 꺾여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운동하기 싫은 날, 달콤한 음식이 유혹에 빠질 뻔한 순간들도 많았죠. 하지만 작은 성취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혈당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은 혈당을 체크하고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요.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과 케톤식이에 대해서도 연구해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우리 몸의 회복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영양,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다면 어떤 질병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해요. 물론 의학적 치료와 전문가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뇨를 극복했던 후기들에서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을 이야기식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여러 방법들 중에서 자신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